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첫 데이트를 했던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걸 가장 신경 쓰셨나요? 저는 냄새입니다. 외모 아니에요. 전 냄새예요, 냄새. 이게 바로 그 향수를 이렇게 뿌리곤 했었는데요. 정말 향에 진짜 신경을 많이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향기 이야기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먼저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야, 너네 오늘 점심 뭐 먹었어? 알탕 먹었는데. 냄새가 역시 알탕 냄새가 나더라니. 후각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직업이다 보니까 선천적으로 뛰어난 그런 후각을 가지고 태어났지 않았을까요? 먼저 저는 저의 실패담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거친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는 것을 저는 좀 약간 좀 더 쉽게 갈 수 있게끔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많은 분들이 저의 얘기를 듣고 희망과 또 굉장히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면을 써서 이게 가면을 썼는데 정말 이게 실물이 더 궁금해집니다. 얼마나 또 아름다운 분이 나오실지 기대가 되는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나만의 향기를 만드는 조향사 김온유 대표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면을 벗으셨어요. 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농담입니다. 네, 쓰고 다시 쓸까요? 아니요. 그냥 농담이고요. 그냥 진심으로 네. 상처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향기를 디자인하고 또 최고의 향기를 만드는 기업 주식회사 에드니케 대표이사, 그리고 향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김온유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 반갑습니다. 향 컨설턴트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예, 제가 뭐 부동산 컨설턴트나 뭐 이렇게 주식 컨설턴트 이런 건 있는데, 향 컨설턴트는 뭔가요 도대체? 향 컨설턴트는 개인에게 뭐 간단한 그런 심리 테스트, 그리고 또 특정 향기를 맡게 해드리고 좀 약간 취향이나 성향을 파악한 다음에 그분의 라이프 스타일, 사회적 위치 또는 기존에 사용하셨던 향수들을 이제 정보를 파악한 다음에 가장 잘 어울리는 향기를 제안해 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요? 네네. 나에게 맞는 향기를 사회적 위치까지 고려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향기를 디자인하는 향 컨설팅 업체 대표이사 김온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저희 회사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먼저 여기는 제 사무실, 제가 사무를 보는 사무 공간이고요. 여기 제 뒤에 보이는 이 뒤에 이렇게 세 단계로 되어 있는 이 오르간처럼 생긴 것이 바로 조향 오르간이고요. 여기에 저희 굉장히 중요한 향료들이 다 또 올라가져 있습니다. 저희 회사 창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여기 들어오기 되게 힘든데, 여기는 저희 제품과 또 이제 뭐 서류, 그 외에 또 다른 또 원료, 뭐 강의 나갈 때 쓰는 키트들 다 보관되어 있는 곳이에요. 원료 원래 공개 안 되는 건데 한번 살짝만 보여드리고 바로 문 닫겠습니다. 여기. 네, 원료 이거 말고 또 저기 밑에도 있는데 이거는 여기까지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어주시면 저희가 그 이름대로 라벨링 해드리고, 자, 이렇게 오늘 진우라는 향수가 다 완성됐습니다. 네.
자, 이젠 저희 회사 소개는 다 끝났으니까 스튜디오에서 봬요. 반가웠습니다. 야, 그러면 나에게 맞는 향기를 이렇게 맞춤형으로 드렸는데 네. 나에게 안 맞는다고 그렇게 비난스러워하던 고객분들은 없으셨나요? 빵 프로 없었습니다. 빵 프로는 뭐 네, 0%? 0%. 오랜만에 빵 프로라는 얘기를 들어보네요. 네, 제 수준이 낮아서. 야, 없었어요. 네, 다 없었어요. 만족합니까? 네, 다 그러면은 만족하셨어요. 저에게 맞는 향도 한번 추천을 해주실 수 있나요? 아, 네, 그럼요. 제가 미리 이제 예, 제 성향에 대해서 네, 제가 뭐 테스트지를 이렇게 네, 하셨어요. 적어왔었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향기를 좀 디자인해서 왔거든요. 아, 지금 가져오신 이 네네네. 향수 한번 볼까요? 이거를 네네. 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네, 맞습니다. 저에게 맞는 향이다 이거죠. 네네. 아, 야. 직접 뿌려보세요. 아, 제가요? 네네. 예, 네. 저도 한번 겨드랑이 말고. 암내가 좀 있어요. 예. 거기에 뿌리지 말고, 이렇게 하반신 쪽으로 이렇게 뿌리시면. 하반신이요? 네네. 뿌리기가 애매한데요. 허벅지 위에. 아, 예, 네, 허벅지 위에. 예, 허벅지 예, 위에. 요런 데다? 아, 네. 예, 하반신 이게- 쪽에 뿌리시면 이렇게 향기가 폴폴 올라오거든요. 좀 더 아, 오래 느낄 예. 수 있고. 그래서 하반신 쪽에다가. 아, 그래요. 네네. 제가 요즘 들어서 아빠 냄새가 너무 나서. 네, 그쵸. 네, 그 약간 찌든 향이 있잖아요. 네. 저에게 맞는 향, 이거는 어떻게 제조를 하신 거예요? 네, 일단 심리 테스트지 결과랑 더불어서 또 이제 개그맨이시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그 직업과 딱 어울릴 만한 좀 유쾌하고 즐겁고 좀 더 이렇게 패셔너블한 그런 향기를 만들었어요. 네. 그 B타입의 향기를 스타일링을 해드렸는데 대부분 그 B타입의 분들이 좀 예술적으로 감각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 패셔너블하시고 또 사교적이신 분들이거든요. 네, 쑥스럽네요. 예.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좀 사랑스럽고 달콤한 그런 유혹의 향기가 잘 어울리는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이거 저한테 네, 선물로 감사합니다. 주신 겁니까?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아니, 제가 감사하지 뭐 본인이 감사할 필요는 없죠. 아니에요, 제가 받은 감사해요. 건데. 아, 예. 야,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개인의 취향에 맞춰서 이거를 제조를 하셨는데 네. 궁금한 거는 어떻게 보면 소수잖아요. 네. 소수 정예인데 이게 이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서 수익이 나옵니까? 이렇게 일일이 다 성향을 고려해서 다 만드시는 건데? 네,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향 컨설팅을 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기업이나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담은 그런 향을 만들어서 그런 컨설팅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뭐 많은 기업체나 아니면 모임 단체에서 향수를 만드는 그런 강의도 펼치고 있어서 100회 이상 그런 강연을 진행을 했고요. 네. 아, 그래요. 야, 이건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또 궁금해지고 어디선가 돈을 부르는 향기가 확 이게 저에게 이렇게 살포시 좀 납니다. 네. 예. 바로 우리 김원유 대표님의 향기 나는 창업 스토리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하고 번 돈은요, 절대로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제 마음속으로 우리 회사에선 절대로 불량품이 나오면 안 돼. 비장한 각오와 결심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제품이 그리고 음식이 또 서비스가 여러분들을 전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하게 만들어주는 명품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대학생 그리고 예비 창업인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을 준비하시는데 정말 도움이 될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뭔가 이렇게 교과서적인 내용을 이렇게 늘어놓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제가 직접 경험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또 좌절하고 또 다시 일어나서 웃게 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면 훨씬 더 가슴에 잘 와닿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의 그 어두웠던 그런 과거와 또 부끄러웠던 이면을 이 자리에서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제가 처음 시작한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정도 됐을 텐데요. 만 22세에 에데니크라는 그런 동명의 상호로 이태원에 소재한 그런 좀 큰 그런 향수 전문점을 거창하게 오픈을 합니다. 과감하게 대학을 휴학을 하고요. 그리고 또 단 6개월의 그 향수 교육을 받고 그렇게 대박의 꿈을 꾸면서 창업을 하죠.
게다가 제가 직접 힘들게 뭐 열심을 다해서 번 돈으로 시작한 것도 아니었고,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부모님의 돈을 빌려서, 빌린 게 아니라 거의 뺐다시피 해서 제가 거의 무려 2억이라는 돈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문 지식도 없었고요. 실무 경험도 전혀 없었고요. 그렇게 시작한 창업은 제가 그런 전문 지식, 실무 경험 없이 그냥 단순히 제가 갖고 있는 남다른 후각 또는 뭐 향에 대한 감각, 뭐 아이디어, 그것만으로 승부를 볼 요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은 그렇게 녹록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요. 근데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되게 좀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업 계획을 막 세웠을 텐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비웃으실 수도 있겠지만 첫 해 목표 매출이 얼마였냐면 5억이었고요. 그리고 했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 해 목표 매출이 10억, 그리고 세 번째 목표 매출이 20억, 그리고 저는 가까운 미래에 제가 백만장자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그런 터무니없는 생각과 허황되고 어리석은 그런 꿈을 꾸면서 창업을 하게 되는데, 제가 창업을 하고 나서 굉장히 겪었던 그런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자금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제일 힘들었던 거는 자금에 대한 굉장히 압박감이 있었는데, 가장 컸던 것은 이제 월세였어요. 제가 정말 대박의 꿈을 대박을 터뜨릴 줄 알았는데, 대박은커녕 1년 동안 제 인건비도 채 나오지 않는 그런 매출을 거두게 됐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월세 또한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 이태원에 혹시 와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태원 시세를 아시겠지만 되게 비싸요. 너무 비싸서. 그리고 저는 한 12평 정도 되는 매장이었는데 거기 월세가 무려 35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또 350만 원 중에서 제가 되게 철없게 제가 다 감당을 했던 것도 아니고 100만 원은 부모님께서 도와주셨어요. 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조차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했습니다. 결국 부모님의 힘을 입어서 시작한 그 거창한 사업은 저의 그런 허영과 또 낭비, 그리고 된장질로 인해서 그렇게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꿈을 크게 갖지 말아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꿈은 크게 가지셔야지만 큰 열매를 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 뭐 시간, 노력, 그리고 또 뭐 돈, 이런 여러 가지 대가를 치러야 하잖아요. 그리고 작은 꿈부터 실천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그 허황되고 어리석은 꿈은 정말 대가를 치르지 않는 그런 대박, 그리고 요행을 바라는 그런 욕심이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큰 꿈이 아니라 먼저 작은 꿈부터 실천해서 나갔더라면 사업이 재미가 없진 않았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전문 지식도 없었고요. 그리고 실무 경험도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단지 제가 가진 재능, 그리고 뭐 아이디어, 그런 거에만 의존을 해서 전혀 이제 그런 지식이나 아니면 경험을 쌓지 않았었던 채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왜 향수계의 거장들이 왜 그렇게 거칠고 또 힘들고 어렵게 그런 과정을 거쳐야 했는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저는 그렇게 망하게 되고 만 것이죠. 세 번째, 저는 제가 스스로 노력하고 막 피땀 흘리고 막 너무 힘들게 일해서 번 돈으로 시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부자는 그 아들한테 자기의 사업을 물려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은요, 매일매일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생활을 하고, 또 돈도 흥청망청 쓰고, 그리고 자기 개발에는 전혀 힘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렇게 이대로 내 아들한테 사업을 물려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돼서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아, 너가, 한 달 동안 너가 진짜 스스로 힘내서 또 열심을 다해서 번 돈을 나한테 갖고 와라. 그러면 나는 너한테 이 사업체를 다 물려주마.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아들은 쾌재를 부르면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쪼르르 엄마한테 가게 되죠. 엄마 돈 주세요. 그리고 한 달 동안 또 논 다음에 다시 한 달 후에 아버지께 그 돈을 가지고 갑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돈을 딱 집어들고는 어떻게 아셨는지 아들을 짝 째려보시고는 그 돈을 벽난로 속에다가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에게 말하죠. 이거는 네가 벌어온 돈이 아니야. 너한테 이대로 내가 사업을 물려주겠니? 아들은 두 번째 기회를 얻고 똑같이 정말 고민의 여지 없이 엄마한테 가서 또 돈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아버지는 똑같이 벽난로 속에다가 돈을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세 번째 기회를 얻게 되죠. 정말 마지막 기회였어요. 너무도 절실했습니다. 아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공사판에 나가서 떼양볕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말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00만 원이라는 정말 귀하고 소중한 돈을 벌어오죠. 아버지께 갖고 갑니다. 아버지, 제가 벌어왔어요. 근데 아버지는 똑같이 벽난로 속에다가 그 돈을 던져버립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어이쿠 그러면서 자기 손을 뻗어서 정말 그 벽난로 속으로 들어갈 그런 기세로 자기의 손을 벽난로 속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때 아버지는 온몸으로 저지를 하죠. 그래. 이게 바로 너의 진정 정령 네 돈이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사업체를 물려주고 그 아들은 정말 더 큰 최고의 사업가가 됩니다.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하고 번 돈은요, 절대로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겁이 나거든요. 그리고 그때 기억이 너무 떠오르고요. 그런데, 저는 마치 그때 당시에 저는 부자의 아들하고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냥 어머니 아버지께서 정말 열심을 다해 힘들게 버셨던 그런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 게 아니라고 함부로 쓰러지끼고 또 진짜 나 사업에 의지되면서 된장질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사업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또 그 돈을 다룰 만한 그런 능력, 그릇도 안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세 가지의 실패 요인으로 저는 사업을 접게 되고 다시 그 분석한 실패 원인 세 가지를 가지고 학교로 돌아갑니다. 학교로 돌아가서 조향사가 되기 위해서는 화학을 공부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화학이라는 복수 전공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조향스쿨로 다시 돌아가서 못다한 공부를 마저 합니다. 그리고 스쿨에서 원장님 밑에서 열심히 밑바닥에서부터 실무 경험을 쌓죠. 맞춤 향수 만드는 일, 향수 강의라던가 또는 제품 기획, 그리고 수많은 그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는 탄탄하게 실무 경험을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더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향수의 메카라고 불리우는 그런 여러 나라들을 방문해서, 견문을 쌓고 또 지식을 넓히는 그런, 행위도 했었죠. 물론 이것은 다 제 돈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수년이 흐르고 나서 지금으로부터 4년 전 2011년 6월에 제가 지금의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전문 지식 그리고 실무 경험 그리고 실천 가능한 작은 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열심히 고생해서 벌은 저의 코 묻은 돈까지 저는 첫 사업에서는 없었던 그것들을 가지고 3평 되는 작은 공간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의 기업, 그러니까 모든 창업인들의 마음속에 자신만의 기업 모토가 있을 거예요. 저희 회사의 기업 모토는 불량품은 기업의 암이다 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강한 어조이면서 아우라를 풍기는 저희 공장에 가면은 이따만하게 써놨어요. 생산 직원들이 다 보라고. 제 마음속으로 우리 회사에선 절대로 불량품이 나오면 안 돼 라는 그런 비장한 각오와 결심을 했던 것이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었냐면은 제품 패키지에서 제품을 다 빼냈잖아요. 근데 빼냈는데 빼낸 것들마다 족족 모든 라벨이 다 들뜨고 막 울어 있는 거예요. 그때가 여름철이었거든요. 근데 여름철에는 습도도 높고 게다가 온도도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그 라벨들이 또 되게 작은 라벨도 아니고 엄청 큰 라벨이었거든요. 다 들뜨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일단은 방법을 먼저 찾고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 그 라벨의 사양이 저희 제품에 적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양은 저희가 직접 선택한 게 아니라 고객사에서 이걸로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셨던 거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의 책임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제가 만든 제품이니까 저는 일단 방법을 찾아내서 어떻게든 이제 다시 납품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에 백방으로 그 방법을 찾고 결국에는 그 방법대로 다 만듭니다. 다 만들어서 납품하려고 딱 이렇게 놔두고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스치는 생각이 제가 그 제품을 한 번 납품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때는 이제 10,000개였고 그 전이 한 25,000개 정도 됐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15,000개가 재고분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바로 그 업체의 매장으로 다 달려갔죠. 모든 매장에 가서 봤더니 그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던 걸 보니 다 똑같이 울어 있는 게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물류센터를 한번 가서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분명히 다 들떠 있을 거라고. 그때는 겨울철이었거든요. 그러니 그걸 제가 다 리콜을 받겠습니다. 그냥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고 고객사에서는 저희한테 다 보내주시고 저희는 그것을 다시 라벨을 싹 다 제거해서 재부착해서 패킹해서 납품까지 한 달에 걸쳐 정말 3배 이상의 돈을 들여서 해서 납품을 했습니다. 저보고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미련 곰탱이라고 했어요. 너 진짜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사업의 사자를 아냐, 이렇게 손해나는 그런 사업을 하면 어떡하니, 네 잘못도 아닌데. 그리고 막 옆에서도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직원분들도 굉장히 불만을 많이 품으셨고. 그런데 저는 그 미련함 덕분에 그 고객사에게 굉장히 두터운 신뢰를 얻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더 많은 제품을 맡게 되었습니다. 네, 더 많은 수익도 거두게 되었고요. 여러분, 고객하고 거래처에게 그러니까 고객하고 거래처에게 정말 신뢰를 얻으려면요, 정직한 사업 그리고 굉장히 진실된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불량품을 암적인 존재라고 여기는 것처럼 말이죠. 혹자는 말합니다. 미련하다고. 하지만 어떨 때는 그 미련하리만큼 내게 주어진 일을 정말 정직하고 더 원해서 찾아갈 때 그게 더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을 제가 그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께서 만드시는 그런 제품들 있잖아요. 항상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쫓지 마시고요. 그리고 좋은 품질, 그런 좋은 원료만 고수하시고 불량품을 전체 다 제거를 하세요.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제품이 그리고 음식이 또 서비스가 여러분들을 전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하게 만들어주는 명품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 정말 알차게 준비하셔서 꼭 성공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의 정말 힘든 20대, 30대 청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두 손 모아서 기도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향수 외길 인생을 걸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네네. 왜 향수를 그렇게 고집을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정말 처음에는 향기에 미쳐서 그리고 남다른 후각을 가졌기 때문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개코였군요. 네, 네. 맞아요. 예. 개코였죠. 네. 근데 사실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좋아하고 짝사랑했던 그 네네. 첫사랑이 있었거든요. 근데 첫사랑이 지나간 그 향기가 너무 갖고 싶어서 그래서 그 향기를 찾으려고 퍼퓸 스튜디오에 갔다가 거기서 확 빠져버리게 된 거죠. 너무 빠졌네요. 네, 맞아요. 야, 첫사랑의 냄새를 그것 때문에 이렇게 네네. 향수 사업을. 네, 남편이 알면 큰일 나요. 남편이 알게 돼 있어요. 어차피 TV에 보실 거니까.
그렇게 이렇게 냄새를 계속 일일이 맞춤 제작을 하시고 이렇게 냄새를 계속 맡으시다 보면은 네. 굉장히 이렇게 후각에 어떤 마비 증상이나 이런 게 또 오지 않을까요? 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맞춤 향수 일만 굉장히 오랫동안 한 10여 년이 넘게 했는데요. 그 맞춤 향수 일할 때 하루에 뭐 수십 분들이 하실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코가 거의 마비가 돼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냄새만 맡아도 이렇게 구역질이 올라올 정도로 한 8일 동안 밥조차도 못 먹은 적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코를 어떻게 관리를 하시길래? 그 안쪽으로 물 넣어서 물을 넣어요? 한쪽으로 물을 빼고 식염수를. 아, 식염수를 한쪽으로 네. 넣어서 이렇게 뺀다고. 직업을 위해서, 네. 본인의 사업을 위해서 네, 그렇죠. 식염수로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네, 아침 저녁 이렇게 아, 매일이요? 네, 매일요. 아침, 저녁 네. 양치하는 것처럼? 네. 그러면 또 향을 약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향수를 뿌렸는데 이렇게 냄새가 금방 사라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향수를 뿌린 다음에 냄새가 나는 왜 이렇게 빨리 날아가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의 특징이 몸 안에 열이 많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피부가 건조해서 그래요. 그래서 향수를 뿌리실 때 온몸에다 다 바디 로션을 바르시고 뿌리시거나 또는 물을 자주 마시면은 향기가 오랫동안 나에게 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진짜 전문가 같네요. 아, 네? 그럼 네. 아, 그러면은 오늘부터 새롭게 생긴 런웨이에 공식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에게 향이란 어떤 건가요? 향기란 저에게 첫사랑? 왜요? 첫사랑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네, 설레이잖아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첫사랑 때문에 향이라는 직업을, 조향사라는 직업을 선택했고, 또 그 향기가 저에게 매일매일 설레임을 가져다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우리 김원효 대표님에게 향이란 첫사랑이다. 네. 우리 조상님께 향이란 피우는 즉시 절 2번 하면 제사 음식 먹으러 오는 그런 느낌처럼 미안합니다. 예, 그냥. 네. 예. 앞으로 또 어떻게 런웨이를 쫙 펼쳐나가실 예정이신가요? 저는 이제 향수의 메카가 프랑스잖아요. 근데 향수의 메카를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한국의 향기를 알리는 그런 일을 꼭 하고 싶습니다. 야, 그래요. 꼭 네. 그렇게 되시길 바라겠고요. 네네. 앞으로도 정말 달콤한 어떤 그 향기가 넘치는 그런 멋진 또 창업이 더욱더 대박 나시기를 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불량품은 기업의 암이다라고 했던 김원효 대표님의 기업 모토처럼 순간의 이익보다 더욱더 중요한 건 정직한 노력이겠죠. 여러분들의 노력도 반드시 보답받는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특별한 사람들만 창업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좀 누구나 다 창업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제 강연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제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너무 서세요. 너 오늘 점심 뭐 먹었어? 무슨 일 하고 계시죠? 세금 계산서. 퇴근 기간도 끊고 있으니까. 네. 이제 저희 에덴이크 소개가 다 이제 이렇게 저희 에덴이크의 소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향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향 컨설턴트로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